제9차 코젠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꿈꾸는 청년들의 간준용 대표님 나오셔서 부정선거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두 번째 참석입니다. 단순히 국회 앞이 아니라 어떤 뭔가 성령의 기운이 정말 깃든 어떤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한번 연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꾸는 청년들 대표 강준용입니다. 오늘 주제도 역시 부정선거입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증거나 트럼프 대통령님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이번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4.15 총선이 끝난 후에 민주당의 몰표로 나오는 이상한 사전투표 결과에 그때 당시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사전투표가 이렇게 민주당의 몰표가 나올 수가 있냐, 그것도 63대 36 비율로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건 100% 사기이니 저 모든 게 기록된 서버를 지금 당장 보존 신청을 해라. 4월 18일부터 제가 계속 자유한국당에 전화를 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정치에 평소에 관심이 아예 없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름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한 청년이 자유한국당에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되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 메아리 칠 뿐이었습니다.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4월 말에 전 군소정당 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고, 이런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해 준 곳은 한 정당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정당은 이 부정선거에 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버 보관 의무일이 5월 1일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한나라의 운명을 지금 총선 기록이 담긴 서버 보존 의무일이 4월 15일이 지난 후에 15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4월 28일 정말 부랴부랴 과천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1인 시위라도 하려고 갔습니다. 1인 시위는 집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집회 신고를 살면서 해봤습니다. 몇 명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뭐 한 5명 정도 올 것 같아서 5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이트에 글을 다 올렸는데 그날 당시에 5월 1일 날 30명 가까이 사람이 왔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와 같은 부정선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거에 힘을 얻어서 5월 2일, 3일, 4일, 3일 동안 준비를 해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많은 유튜버 분들에게도 부정선거 알렸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날 과천중앙선관위 때 두 번째 집회 때는 1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관심이 많구나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암울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계속 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밝지만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집회를 하면 할수록 왜 제1야당의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고, 제1야당은 가만히 있고, 정말로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하루하루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 이런 시민들과 청년들이 이런 집회 운동을 하고 있는, 부정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생업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런 활동이 주 업무입니다. 시민들에게 부조리한 것, 사회 부조리한 것들을 알리고 그 다음에 공감을 얻어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힘을 모으라고 정치인들에게 그 비싼 월급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일반 시민들이 자기 생업을 포기하면서, 정말로 노인분들 보면 잘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 그 먼 길을 애국심 하나로 와가지고 소리치고 갑니다. 이렇게 죽을 둥 살 둥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땀 흘리며 운동하고 있는데 저기 정치권, 특히 가장 당사자인 제1야당은 이렇게 태평할 수가 있지? 우리가 정말 딴 세상에 살고 있나?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은, 특히 지금 민주당과 제1야당은 절대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다 한통속이고 그냥 기득권일 뿐입니다. 서로 정말로 매일 물어뜯지만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서로 물어뜯습니다. 서로 싸우는 척 하지만 절대 서로의 아킬레스건은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오는 그 엄청난 권력과 돈은 정말 사이좋게 서로 나눠 먹습니다.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보였지만 지금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정말 완벽한 한 팀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이런 쇼를 하는데 매우 프로입니다. 이런 연기를 오랫동안 해왔고 국민들은 이들의 거짓된 싸움에 몇십 년 동안 계속 개돼지처럼 속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들은 한통속이고 이들은 한 팀입니다. 일예로 제가 한 7년 전에 거제도 조선소를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거제도 조선소를 다니면서 정말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냥 대놓고 회사 돈을 빼먹는 횡령을 하는 부장님도 많았고 온갖 불법에 판을 쳤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깨어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민들과 청년들이 이 조선소에 대해서 많은 검찰에도 고발하고 경찰서장 면담도 진전서도 내고 시의원, 거제시장도 다 만나봤지만 바뀌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신들의 이권 앞에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놀랍도록 멋진 팀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선소는 구조조정 당하고 상권은 망했고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거제도에 사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평생 모은 돈 10억과 대출을 받아 원룸을 지었는데 방이 안 나가서 이자를 내느라 정말 죽을 둥 살 둥 사는 거제도의 한 노모를 보았습니다. 거제도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낼 때는 이 한많은 노파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일반인들은 힘들게 삽니다. 여러분, 왜 정치권이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 그리고 노인들, 청년들에게 관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은 완벽한 한 팀이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부를 유지할까에만 온갖 정성을 쏟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 부정선거입니다. 정상적인 선거라면 이렇게 자기들만 아는 자신들이 당선이 안 될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우리들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습니다. 자살자가 사상 최대로 폭증하고 국민들은 힘이 다 빠져 죽든 말든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자신들은 아니만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일 것도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합니다. 자신들도 과거에 부정선거를 했는지 아니면 같이 관여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항상 아쉽지만 위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의 보스턴 차 사건 같은 이런 혁명 같은 거는 밑에서부터 일어난 혁명은 없었습니다. 명명의 엘리트로부터 사회는 변하고 시대는 늦게나마 발맞춰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밑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모인 청년들과 시민들로부터 개혁이 이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이 썩어빠진 여야 정치권을 완전히 정말로 깨끗이 하고 어쩌면 우리 시민들, 이렇게 길거리에 나온 청년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정말로 자부심 있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정치권을 정말로 깨끗이 하지 않는다면 그 위에 어떤 법률이나 어떤 좋은 제도가 들어서도 결국 다 무용지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인용을 해왔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25절과 26절, 비가 내려 큰 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쳐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맞습니다.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은 결국 정치와 맞닿아 있고 이 정치권을 튼튼한 반석으로 바꾸지 않고 지금같이 모래알 같은
상태 위에 대한민국을 세운다면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을 알았다면 지금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7절에서 11절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은 간곡히 원하는 사람에게 길은 열립니다. 간구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이 오려면 일단 누구보다 간곡히 간구하고 또 그것을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걸 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분들, 저는 성경책만 몇 번 읽어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종류가 없는 무신론자입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배웠고, 여기 신실한 기독교 청년들과 같이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심정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예배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오길 간구하고 그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여기 토요일 오후 4시에 국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 같은 무교도 이렇게 길거리 나와서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실정에 가만히 있는다면 그건 예수님의 말씀에 저는 정확히 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성경 어느 구절을 읽어봐도 이렇게 침묵하라고 써있진 않습니다. 현명하신 분들이니 언젠가 때가 되면 분명 다들 일어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관점으로 봐도 지금 정부는 정말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청년, 노인,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지금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짜고 치는 썩어 빠진 모든 정치권을 정말로 우리들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기득권의 반발이 심할 겁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십시오. 많이 살진 않았지만 30년 넘게 살아보니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덕목은 용기 내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런 불굴의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고 있는 분들도 지금 세상이 불합리하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목소리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신은 분명 이렇게 용기 내는 당신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